어머니 한 분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어머니가 집에서 늘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3개월은 별로 티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한 5, 6개월이 지나서 국어 시간에 단어 평가를 잘 치는 거죠. 그리고 지식이 풍부해지니까 말을 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휘가 달라지고 유창해지는 거죠. 나중에 6학년 후반기에 돼서는 우수한 학생. 그러더니 쭉쭉쭉쭉 올라갔어요. 자사고라고 얘기하죠. 전국형 자사고에 진학을 해서 그래서 영상을 선택할 때는 아이가 탁 받아서 점점 확장되고 호기심을 더 키울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유니콘 같은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그걸 할 줄 아세요. 그리고 아이가 여기서 호기심을 그만둘까 봐 아이가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시는 거죠. 아이가 부모님 막 가르쳐요. 어떤 것에 지식의 만렙을 찍은 아이들은 다른 것도 그래요. 학습의 과정을 이미 탑재를 해버리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든패밀리 브루스피디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나는야 초등 뉴스왕의 저자이신 이명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20년 넘게 초등 현장에서 초등학생을 가르쳐온 교사 임영진이고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직에서 오랜 시간 아이들을 가르쳐 보셨는데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문해력의 심각성이 좀 비교가 되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시는 문해력의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근에 저희 반 아이들이 진로 인성 검사, 네네, OMR 카드에 이름을 네네. 적는 게 있었어요. 이제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제 이름 같으면 임, 영, 진이니까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그 영상에서 설명을 보여줬는데 못 쓰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이야, 초성, 중성, 종성이 뭐예요? 몇 학년이요? 물어본 6학년. 6학년. 네. 그거는 말이야 하고 이제 설명을 해줬죠. 또 6학년이면 이제 사회 용어들이 민주주의, 정치, 경제 나오거든요. 이제 지방자치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지방자치제가 뭘까라고 용어를 설명해주는 차에 아이들이 연결짓지 못하고 그냥 조용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학교에서 자치회가 있잖아. 그랬더니 그 자치가 그 자치였어요? 라고 연관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연관지어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연관짓는 것도 뭐냐고. 그래서 그 시간이 계속 어휘풀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수업을 못 나가네요. 네, 국어 시간, 과학 시간, 사회 시간도 그렇고 학습이 뚝뚝 끊기겠네요. 네, 뚝뚝 끊기죠. 또 이제 평소에 생활하다가 너 오늘 정말 근사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사하다라는 말을 몰라서. 그런가 하면 유니콘 같은 아이도 있거든요. 뭘 얘기해도 쏙쏙 알아듣고 그 아이들은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알아듣고 있어요. 그 아이는 그냥 학습지를 쏙쏙 풀고 있는 거죠. 활동을 시작하고 있고 좀 궁금하잖아요. 비법이 뭐야? 라고 물으면 어머님들이 독서 관련 일을 하시거나 아이한테 독서 지도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선생님, 그러면 오늘 유니콘 같이 키우는 방법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알 수 있나요? 네, 단연코 알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될 이유입니다. 네.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뭘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말들은 정말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런 거는 문해력에 정말 도움이 되고요. 이거는 읽지 마세요. 문해력에 해가 되는 콘텐츠, 이런 식으로 조금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해가 되는 콘텐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별로 없는 만화? 학습만 하라고요? 고학년에게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 부모님들이 이거라도 좀 읽으면 좋겠다 맞아. 하는 마음이 큰데 그 만화 속에도 정보의 양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 정보가 많으냐 유머가 많으냐를 보고 유머가 많다면 분명히 그 아이는 유머만 익힌 거예요. 문해력에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그래도 도움이 뭐라도 안 읽은 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만화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지식을 전달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문학은 내가 그 비유도 찾아야 되고 읽으면서 그 작가가 의도하던 표현하는 문장의 비유, 안에 있는 복선, 감정선을 스스로가 찾아서 갈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화는 대놓고 상 차려놨잖아요. 6학년 교과서에 소나기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참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 이유가 문장 그대로를 읽어내는 아이들은 매우 어려워하죠. 그 안에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잘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또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로 영상들을 줄여놓은 거, 리뷰. 거기 밑에 해설도 붙어요. 주인공이 이렇게, 맞아. 누가 이렇게, 그리고 자막까지 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요약판을 눈으로 보고 그냥 다 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칠 때 내용 파악을 하는 문제들은 거의 안 나와요. 그 장면에 추론하고 네네네. 비율을 찾고 의도하는 걸 찾는데 전체적인 책만 본 아이들은 줄거리만 그냥 이렇게 떠먹은 거잖아요. 그게 습관이 됐을 때는 아이들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해가 된다. 그럴 바엔 차라리 긴 호흡에 2시간짜리 영화를 집중해서 한 편이라도 보는 게 낫다. 그리고 줄거리 영상을 보는 건 가급적 하면 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문해력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고학년들에게 1순위로 추천하고 싶은 영상은 역사 관련 콘텐츠거든요. 왜요? 5학년 2학기에 2학기 내내 역사를 배우거든요. 6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 전체를 훑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는 반만 년의 역사예요. 그런데 어제는 신라시대 배웠으면 오늘은 백제 배우고 내일은 고구려 배우고 다음에는 신라가 통일되는 거예요. 그게 거의 한 주 간격으로 쭉쭉쭉쭉 진행이 되는 거죠. 책을 많이 읽거나 영상을 많이 보는 아이들은 역사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그냥 앉아있는 아이들은 이 시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왕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왕은 누구며 왜 그 전쟁을 했느냐. 그래서 역사의 양극화가 있어요. 역사의 양극화. 예, 역사의 양극화. 네. 그래서 5학년 2학기에 엄청 좋아하는 아이와 엄청 싫어하는 아이 이 두 분류로 딱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 끝은? 이제 역사를 싫어하는 아이는 계속 역사를 싫어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더 이상 회복이 잘 되지 않는. 이제 후천적인 덕후를 만든 어머님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네. 뭐 박물관 체험도 가시고 네.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특히 가성비가 제일 좋았던 건 역사 컨텐츠를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어쩌다 어른, 꼬꼬무, 유명한 스타 강사님들의 강의를 계속 찾아 듣는 거예요. 데려도 가고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역사를 되게 친근하게 바라볼 수 있게 했을 때 수업 시간에도 효과가 폭발하고, 그리고 역사책의 가장 좋은 점들은 시간대별로 흐름이 되어 있고 유물들은 또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것 같아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그리고 분석적인 것까지 자연적으로 습득을 하다 보니까 다른 책을 읽을 때도 그 기능을 쓰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는데. 저는 5학년 2학기가 되면 아이들이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 문해력의 차이가 확 드러나잖아요. 그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5학년 2학기 때. 네, 5학년 2학기 때 역사책을 읽은 아이와 안 읽은 아이와 차이가 이 상식면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역사 속에는 사람이 살아온 그 모든 경제도 있고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아이가 자연적으로 습득해온 아이들은 6학년, 뭐 중학교에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역사 관련 콘텐츠를 좀 봐라. 5학년은. 한국사가 끝나면 세계사도 봐라. 권하고 싶습니다. 요즘 국어전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푹 빠진 아이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정착되는가 보니 기사를 찾아보고 딱 그 부분만 책을 찾아봐요. 궁금하니까. 호기심 있는 영상을 봤을 때 이게 꼬투리가 되어서 점점 꼬리를 묶고 찾아가는, 그거를 이제 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선택할 때는 아이가 탁 받아서 점점 확장되고 호기심을 더 키울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유니콘 같은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그걸 할 줄 아세요. 그리고 아이가 여기서 호기심을 그만둘까 봐 안 돼, 호기심 그만두면 안 돼 하고는 더 연결시켜 주려고 하시죠. 부모 욕심에 역사를 좀 잘 가르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도 들이밀고 하잖아요. 저는 역사 동화 리스트를 뽑아서 아이한테 들이밀은 거죠. 그랬는데 동화를 몇 권 쭉 읽고 나더니 아이들이 그 패턴을 알아버렸어요. 어떤 패턴이요? 역사 동화에는 부모 중에 한 분이 꼭 돌아가시거나 클리셰. 그걸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달라지고 그래서 아주 훈훈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랬더니 역사를 딱 쳤는데 오늘은 또 누가 돌아가실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고 이렇게 가다가는 아이가 또 여기에 갇혀버리겠구나. 그래서 더 들이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신문 기사를 줬어요. 그때 마침 어떤 기사를 찾았냐면 우리 직지신경이 프랑스에 전시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기사를 저희 아이한테 보여줬어요. 그걸 보더니 교과서에 나왔던 직지신체 요절이 지금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교과서에 한 줄, 두 줄 이렇게 언급되잖아요. 그리고 고려의 문화재로 직지신경이 훌륭하다라고 나오지 지금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잘 모르는데 살아있는 사회적 지식과 직지신체 요절의 전시에 관한 얘기도 읽었지만 그럼 그걸 누가 발견했느냐 연결이 돼서 스스로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지식을 얻는 데는 이 신문 기사를 병행해야 된다.
말씀하시기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문해력을 기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신문 기사 이렇게 읽혀주세요. 꿀팁을 꼽아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유니콘을 만드는 어머니들한테 꿀팁을 얻었어요. 어떤 꿀팁이냐면 첫째, 후천적인 덕후를 만들어라. 아이가 만약에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유니콘 어머니들은 너 왜 공부 안 하고 야구 기사만 찾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더 들이미세요. 그 아이가 야구 관련 기사를 그렇게 찾아보는데 읽은 양을 생각해보면 책 한 권을 넘어서요. 아, 야구 관련 신문 기사가? 그럼요. 할품이 어렵잖아요. 몇 탈, 몇 푼, 몇 타. 그런 거 되게 어려운데 분석적인 사고를 해가면서 야구 용어도 굉장히 어려워요. 야구 규칙도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아이는 박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깊이 사고하고 분석하고 읽어낼 줄 아는 아이는 그게 바로 교과서 책을 읽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교과서는 문학책과 비문학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사를 읽은 아이들은 이미 벌써 학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기사를 읽는데 그건 공부 아니잖아, 수학 공식 아니잖아, 이렇게 끊어버리지 않으세요. 더욱 깊이 있게, 더 확장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연봉이 얼마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누가 어느 팀에 갈 것 같아, 아이가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시는 거죠. 아이가 부모님 막 가르쳐요. 어떤 것에 지식의 만렙을 찍은 아이들은 다른 것도 그래요. 학습의 과정을 이미 탑재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 사니까 예. 롯데팀의 열성 팬들, 초등학생도 굉장히 많아요. 학교 행사 때 우천시 취소라는 말이 있었어요. 통신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데, 근데 그 1학년 아이가 그 비 오면 취소되는 거야. 너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야구 경기 취소되는 거 그때 알았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어휘를 생활 속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주는 생활면이나 학습면에 큰 도움이 되는데, 신문 기사를 고를 때 고민되시잖아요. 우리 아이한테 어떤 신문 기사를 줘야 돼? 고민하지 마시고 교과서에 요즘 배우고 있는 주제 관련 기사를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어렵지 않고 편향된 정보를 주지 않는 그런 기사를 좀 선별해서 줘라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그런데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것들, 학년에 관계없이 요즘 계속 주제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 속의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아이들이 찾는 거예요. 그런데 발표를 시켜보면 자연을 보호해야 돼요, 환경을 오염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아주 피상적인, 아주 교과서적이죠. 네. 그런데 신문으로 같이 학습을 하면 지구온난화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산불이 났다. 그러면 산불이 났는데 산불을 진압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진압 장비도 갖춰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문 기사를 공부했던 아이들은 그럼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 하면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산불 장비도 갖춰야 되고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게 대피라든지 예방에 관한 대책을 국가와 사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설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리고 쓰레기 배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분리수거를 잘합시다, 이런 내용에서 쓰레기를 버렸을 때 양에 따라서 세금을 따로 매기자, 그런 대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이 주는 풍성한 지식과 풍성한 사고를 열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문을 보면 읽었다, 잘 읽었네, 새로운 용어가 있었네, 끝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신문에 있어 약간의 팁, 유니콘을 만드는 비법은 이 신문으로 내가 얻을 것은 무엇이고 생각은 어떻게 뻗어나갈 것인가가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의 질문이 아이들의 사고를 아주 깊게 그리고 더 찾는 거죠. 산불에 관한 기사를 읽었으면 산불이 예방하게 되려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불을 어떻게 끄지? 생각하다가 불이 그렇게 많이 나나? 우리나라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지? 대피 방책은 어떻게 되지? 하는 식으로 점점 이제 생각이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영명님께서는 추천하시는 거는 굳이 어린이 신문은 아니어도 된다. 네, 어린이 신문이면 제일 좋죠. 네. 그런데 어린이 신문이 따라오지 못해요. 시의성을 따라오지 못하죠. 그럴 때는 부모님이 옆에서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어린 신문으로 이렇게 옆에서 모르는 어휘는 좀 변형해서 얘기해주고 그런 게 좀 필요하죠. 그리고 신문으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효과, 우리가 신문이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 수 없잖아요. 신문에는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경제, 역사, 요즘 아이들 주식에도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많거든요. 며칠 전에 저희 반 아이가 현장학습관과 같이 버스를 타고 갔는데 빈집들이 좀 보였어요. 재건축되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초등학교 학생이 어떻게 재건축을 알지 하고 보니까 우리 아빠 친구가 저기서 일하시는데 내가 찾아봤거든? 언제 재건축돼서 언제 새로 지어진대, 몇천 세대 된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아이가 스스로 찾고 자기 안에서 그걸 구조화시켜서 저장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요즘 아이들한테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그러면 옛날엔 다 스마트폰이었는데 주식을 받고 싶다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애플 주식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디서 봤니 그러면 뉴스에서 봤다, 신문에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특히 6학년 2학기 때는 많이 읽은 아이들은 미국의 정치 체제도 얘기하고 거길 꼭 갔다 와서 아는 게 아니고 읽은 거죠. 네. 20년 동안 이제 교직에 계시면서 초등학교 때는 유니콘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유니콘이 된 아이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을 한번 모아주실까요? 유니콘을 만드는 비법 중에 하나는 신문을 읽었어요. 아이들이요? 네. 그 아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내가 무엇을 모르지? 난 무엇을 알아야 될까? 설계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섣불리 어려운 과정을 도전하지 않아요. 그럼 단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모르는 지식을 쌓지? 라고 했을 때 틈나는 대로 신문을 읽고 모르는 단어에 모르는 정보를 자기 안에서 조직화하는 힘을 키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국어 성적이 쫙쫙쫙 오르고 그리고 사회나 이런 부분에 지식이 있으니까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학습으로 이어가는 그게 너무 큰 변화였어요. 평범하고 무던해서 초등학교 때 그렇게 튀지 않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 곽강을 받았던 아이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졸업을 하고 저를 찾아오면 무던했던 애들, 조금은 늦다, 천천히 간다 싶은 아이들이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들이 생각해보면 속도를 빨리 내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실력을 쌓아갔어요. 근데 가장 큰 힘이 어린이 신문 교실에 나와 있는 그걸 그렇게 열심히 읽더니 습관이 이렇게 계속 읽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구나. 제가 되게 놀랬던 거는 학교 다닐 때 단원평가 만점 받았던 애들이 있었거든요. 얘는 어떻게 이런 데 올 만점을 받지 했던 애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50점, 60점, 70점대를 계속 머물던 아이들도 나중에는 선생님 저 대학 갔어요 하고 인사 올 때 초등학교의 능력으로 생각하면 반전인 거죠. 그런데 그 반전을 보면 일단은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책을 안 읽어서 걱정하셨는데 그 대안을 신문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제공하신 분들. 근데 저는 어머니 한 분이 되게 기억이 남는데 그 당시는 어린이 신문을 받아보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어머니가 집에서 늘 신문을 아이하고 같이 읽는다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3개월은 별로 티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한 5, 6개월이 지나서 국어 시간에 단원평가를 잘 치는 거죠. 그리고 지식이 풍부해지니까 말을 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휘가 달라지고 유창해지는 거죠. 나중에 6학년 후반기에 돼서는 우수한 학생. 그러더니 쭉쭉쭉쭉 올라갔어요. 그 노력이 저는 너무 대단해 보여서 지금도 잊을 수 없고. 그 쭉쭉쭉 어디까지 갔나요? 자사고라고 얘기하죠. 네네. 전국형 자사고에 진학을 해서 이번에 신간 도서 나는야 초등 뉴스왕 사회편을 이제 출간을 했어요. 이 책은 누가 읽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책을 안 읽어서 걱정이신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에 비해서 좀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 세상이 열리는 느낌. 세상과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이거든요. 상식도 풍부해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서가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면서 이런 단어는 이렇게 쓰이는 거야? 실생활에 이런 단어를 안 썼는데 이렇게 쓰이는 거야? 하고 쓰임새도 알 수 있고 저는 부모님들과 함께 읽기를 강추드립니다. 오늘 따뜻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